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왔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네. 날씨가 벌써 막 5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23도 막 평균이라고. 맞아요. 어제부터 약간 조금 쌀쌀하게 시작했는데 맞아요. 오늘 아침은 진짜 선선했죠. 네네, 맞아요. 가을은 진짜 갑자기 온다고 하잖아요. 정말 갑자기 온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좀 몰랑몰랑한가요? 제가 또 이제 가을 남자 추남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제 트렌치코트 입고 네. 시집 하나 들고 가로수길을 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성이 드는데 네. 사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연지 씨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네. 게 있어요. 사실 저도 이맘때쯤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네. 여름에 이렇게 막 더우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빡세게 공부하고 했는데 네. 가을 되는데 채용 공고가 엄청 와요. 그쵸. 하반기. 근데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밖에 나가고 싶어요. 뛰어놀고 네.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죠. 정신 똑바로 붙잡고 하반기 취업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아직 가을 타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쌤은 가을을 타지만 우리 취준생분들은 가을 타지 않고 열심히 하반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면접 답변 말의 yes or no로 준비해 주셨나요? 맞습니다. 이제 또 기출 면접 질문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채널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라고 또 이제 여러 기업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뭐 공통된 주제니까요.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채널 네. 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알아볼 기업은요. 네. 한국소비자원의 면접 기출 질문입니다. 우리의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이제 이게 뭐 다른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고객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을 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소비자원에서마저도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고객들이라든지 국민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만나는 기관들에서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국소비자원이라면 이 소비자 안전이나 보호를 하고 또 피해 구제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쌤? 일단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가장 커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 구제가 사실 소비자 불만 처리, 피해자 구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에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네.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면접을 가시면은 침 흘리면서 이제 소비자 구제하려고 지원했는데요.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네. 사실은 이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범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권익과 관련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같은 거, 조사 네. 영역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뭐 물품 같은 경우에 규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안정성 같은 것들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조사라든지 연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네. 매년 이제 소비자 이제 안전성, 소비자 지향성 이런 것들 공모전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순히 이제 네. 불만 처리나 민원 처리만 응대하는 기관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모르게 바로 그냥 소비자 아닌가요? 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왜 맞아요. 이런 질문하는 걸까요? 일단은 네. 소비자원이라서 소비자요라고 하면은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이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은행이라고 한다면 고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그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소비자라는 것 자체에 이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 소비자원에서 역할이나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거, 결국에는 이제 고객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순간 네. 여러분들이 소비자원에 대한 이해도가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왜 설립됐고 그리고 우리를 방문하고 실제 우리가 왜 운영되는지를 알 수밖에 없다.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소비자원의 역할과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는 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규정 같은 걸 잘 살펴보시면은 소비자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비자 주권이라는 게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가 재화 서비스의 생산 형태나 수량 등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걸 원했을 때 잘 팔린다. 네. 소비자가 이걸 원했을 때 가격이 형성된다. 결국에는 소비 지향적인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당연히 소비자가 불편이나 불만 사항을 겪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소비자를 소비자 이퀄 피해자로 보는 그런 접근 방법을 쓰면은 소비자원에서 면접 볼 때도 굉장히 꼬리 질문이라든지 공격을 네. 많이 받겠죠.
그렇군요. 만약에 모든 소비자들이라고 답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앞서 이제 소비자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니까 당연히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런 혜택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게 극단으로 치닫으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네. 맛이 없는데 환불해 주세요. 아 이거 저 별론데 환불해 주세요. 그쵸.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상 고객, 네. 좀 좋은 말로 하면 블랙 컨슈머라는 게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소비자가 우리의 고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꼬리 질문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럼 네. 블랙 컨슈머는요? 그러니까 악성 민원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 기업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이 기업 망하라고 민원 넣는 사람도 저희 고객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원이 그래도 저희 고객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겠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가 설립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다면은 절대로 악성 민원인도 우리 고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약간 좀 피해간다고 생각하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거 같다 혹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나요, 쌤? 이제 막 고백 직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백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그 상대방 분이 너 내 취미가 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대고 잘 모르겠는데 아마 테니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치던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는 그냥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떨어뜨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질문 하나로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관심도, 즉 소비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나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 친구는 그냥 공기업 여러 군데 지원하다가 그중에 한 군데 지원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열티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겠죠. 네. 제가 좀 이제 아무래도 직접 일해본 경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밖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뭐 오히려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히려 틀려버리면 그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쌤, 소비자원의 고객은 누군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소비자원의 고객은 소비자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비자원의 고객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소비자원이 설립된 목적 자체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소비자원이 피해자 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목적은요. 네. 우리나라 시장 경제가 안전하고 활성화되게끔 만드는 거, 서로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래 간의 주체는 모두 소비자원의 고객이라고 포함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당연히 구매자도 이 고객이 될 수 있지만 네.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 또한 이런 건전한 소비 문화가 지향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원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가지고 소비자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품질 좋은 물건을 재화를 산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영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 또한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이 소비자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소비자원의 고객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건전한 소비 생활을 통해 가지고 네.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과 기업들이 저희 고객이 아닐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꼬리 질문 받을 때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했다면 꼬리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방금 꼬리 질문을 답하기 수월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답해도 꼬리 질문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꼬리 질문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지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방향성 크게 두 가지예요. 진짜 그걸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네.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기술을 갖고 있는지 네. 이 두 가지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겠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앞서 제가 뭐 개인과 기업이 모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비자 피해 구제하는 것들이 기업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면서 좀 더 딥하게 그 지식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네. 딥하게 우리의 존재의 의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첫 번째로 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건전한 소비 문화라든지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어떤 역할과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질문 A라는 거를 답변을 잘했다라고 해가지고 네. 거기서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꼬리 질문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어떠한 질문도 완벽한 대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네, 그런 이 기출인데 다른 기업들이나 기관들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나올까요? 일단은 사실은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네. 작게는 뭐 B2C 기업인 뭐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지 뭐 아니면 서비스직 같은 것들도 당연히 하겠지만 네. B2B 기업들도 사실은 기업 고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뭐 네. 기술 영업이 됐던 뭐 ASMR에서 이런 뭐 이렇게 원자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기계를 판다든지 하는 것까지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하는 곳들도 사실은 모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우리 고객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렇게 대답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네. 국민 모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니까 국민 네. 모두다. 전화 오는 고객 모두. 전화 오는 고객 모두. 그럼 이제 여기서 막 추가 질문이 나오는 게 막 그러면은 연체하고 계신 분들은요? 건보료 연체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 고객 맞나요? 아니면은 외국인 노동자는요? 아니면 불법 체류자는요? 네. 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건보를 이해하고 있는지, 건보의 역할과 의, 실제로 어떻게 업무 처리가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쌤이 이제 은행권 출신이잖아요. 네네. 은행권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할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네. 뭐 이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라고 질문이 이렇게까지는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럼 고객이 누구예요? 당연히 이제 그 지점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는 고객이겠죠. 네.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거. 이제 네. 은행에서도 기업 고객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 고객을 담당하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담당하고 싶냐, 개인을 담당하고 싶냐 정도에 대한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질문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블랙 컨슈머나 진상 고객 같은 것들도 가끔 물어보기도 하죠. 네, 그럼 이 진상 고객의 경우, 블랙 컨슈머 고객의 경우 어떤 면접에 가서도 좀 고객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딱 잘라서도 말해도 되나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막 진상 고객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네. 들어왔어요. 아니 진상 고객도 우리 고객이에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네. 여러분들 단어 대답에서는 진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 그냥 블랙 컨슈머. 네, 이게 네. 생각보다 이게 너무 긴장해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일단 진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를 판단을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딱 잘라서 얘기해도 된다? 예스긴 합니다. 예스긴 해요. 당연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왜 그거를 잘라도 되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진상이라는 거, 블랙 컨슈머라는 건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A라는 상품이 마음에 안 들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걸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라고 네. 했을 때 계속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이분을 블랙 컨슈머, 진상 고객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블랙 컨슈머를 정의 내리는 데는 주관이 어느 정도 맞아요. 개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정의를 잘 내리고 왜 이거를 블랙 컨슈머로 정의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은행이라고 쳤을 때라고 네. 했을 때는 지점에 방문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네. 계속해서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악성 민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 불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고객들한테도 그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낮춰달라라든지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접근하셔야겠죠. 그리고 오늘 주제인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이런 악성 민원이라든지 블랙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피해가 기업한테 전가되고 그 네. 기업한테 전가된 피해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어떻게 보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런 부분들은 피해 구제가 아니라 악성 민원으로 처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잘 설명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처럼 해당 기업의 고객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면접을 네, 보기 맞습니다. 전에 특히 좀 고객을 만나는 산업군에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식으로 준비해 놓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막 고객이 누가 방문하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올리브영에 취업을 하고 싶다.
싶다. 네. 그러면 일단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뭐 어떤 이 MZ 세대들이 방문하나 이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국민연금공단에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네. 지사에 한번 가가지고 어떤 분들이 오나 네. 민원을 어떻게 넣나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필살기면 필살기지 기본기는 아니에요. 기본기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네. 이 기업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이 기업이 팔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원을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소비자원이 어떻게 설립되는지 그 설립 근거 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어떤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워딩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여러 군데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시청을 하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봐요. 뭐 예를 들면 채용 설명이나 이런 거에서 네. 그냥 적어놔요. 근데 네. 다만 그것들을 면접에서 응용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게 글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고 가슴으로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라서 표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완벽히 내 것으로 숙지해 놨을 때 비로소 우리 고객은 이런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네 목적이 이런 거잖아. 라는 이야기까지 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립 근거법이라든지 이들이 상품을 어떤 거를 팔고 있는지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까지도 네. 미리 기본기로 확실히 다져놓고 머리로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완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자기소개서들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자기소개서들 기본 항목 문항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경험 위주로서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공기업들 트렌드 자체도 이 경험 질문으로 질문을 요즘 물어보는 추세가 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면접을 한두 번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자기소개서에 썼던 그런 경험들, 뭐 예를 들면 갈등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 아니면 도전 정신을 발휘했던 경험, 그리고 또 이제 그걸로 필기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한다면요, 부랴부랴 또 그때 자소서 썼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한 7할, 8할 네. 정도는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네. 다만 너 왜 지원했어? 라든지 우리 고객 누구야? 너 들어와서 꿈이 뭐야? 목표가 뭐야? 라는 질문,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네. 인성 질문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NCS형으로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경험만 치중해가지고 준비하지 마시고 다채롭게 면접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